그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검찰 조사에서 오늘 어떤 부분 소명하셨습니까? 그 녹취 전에 20년 만에 만났다고 하셨는데 21년도 화천대유 방문한 적 있다는 보도 나왔는데 맞습니까? 뉴스타파 기자랑 보도 시점 등 협의한 사실도 혹시 있으세요? 책 계약 시점이 계약서에 3월로 되어 있는데 그 이유 한번 설명해 주시죠. 인터뷰를 사주 또는 부탁한 사람이 있었나요? 이재명이나 민주당 사람들한테 연락받은 적 없으십니까? 또 김만배 씨는 판권을 샀다고 했는데 계약서에 판권도 명시가 되어 있었습니까? 저희 오래 기다렸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 검찰에서 어떤 점 말씀하셨어요? 오늘 검찰이 어떤 부분 집중적으로 캐묻던가요? 화천대유 방문하신 적 없습니까? 인터뷰를 부탁받거나 하신 바는 없으신 거예요? 저 6시간 넘게 기다렸는데 한 말씀만 해주시죠. 오늘은 어떤 부분을 위주로 소명하셨는지 정도는 취재진에게 한마디만 부탁드립니다. 사실대로 답변하였습니다. 어떤 점을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어떤 질문 받으셨어요? 계속 부인을 하고 계셨는데 검찰에서도 그 입장은 계속 고수하신 건가요? 지금 김만배 씨랑 판권 부분 얘기가 다른데 어떤 걸 맞다고 봐야 되나요? 책을 구매한 게 맞나요? 오늘 판권이란 주장이 있잖아요. 그 김만배 씨가 판권에 대한 대가였다라고 주장했다는 보도가 나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오늘은 어떤 부분을 사실대로 말씀하셨는지 조금만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언론계뿐만 아니라 지금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 지금 위 원장님 말씀만 다들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뉴스타파 기자들이랑 보도 시점 협의하신 적은 없으세요? 따로 하고 싶으신 말씀은 없으세요? 오늘 고강도 조사 받으시느라 힘드셨죠? 힘드신 건 아는데 관심이 지금 많이 모아지고 있잖아요.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한 말씀만 부탁드립니다. 위원장님. 지금 오늘 뉴스타파에서 녹취록 전체 다 공개했는데 그 부분 보면 이제 김만배 씨가 뭐 이건 말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보도를 알고 있었던 건 아닙니까? 오늘 그 힘드신 것도 이해하는데 사실대로 말씀하셨다는 부분은 어떤 건지 조금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사 되게 장시간 받으셨잖아요. 저희 오래 기다렸는데. 네, 저희 지금 많이 기다렸는데 그 판권 부분 한 말씀만 좀. 그러니까 어떤 그냥 두 가지인 거잖아요. 판권을 구매했다 아니면 책 3권을 구매한 거다. 위원장님 좀 말씀 아끼시는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저희 계속 따라다니는 것보다는 말씀 한번 해주시고 네. 정리하겠습니다. 말씀해주시면. 그 판권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게 맞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판권을 팔았다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계약서에도 판권은 명시되어 있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럼 계약서에는 왜 3월로 기재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계약 시점이? 그걸 가지고 검찰에서는 이제 사후에 조작을 한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시점을. 그거는 그 김만배 씨가 무슨 이유인지 모르는데 그렇게 하자고 그래서 저는 이유를 묻지 않고 그렇게 했습니다. 김만배 씨의 뜻이었다는 건가요? 그 부분이? 그렇죠. 근데 이제 그게 이 계약서가 한 장이기 때문에 김만배 씨가 그걸 잘 기억을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무슨 이 중차대한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네, 그리고 김만배 씨와 15년 또는 20년 만에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 장기간이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니까 재작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사실도 혹시 있으실까요? 재작년이라는 몇 년이죠? 21년도 여름입니다. 유령이 갔나요? 예? 유령이 갔나요? 가신 적 없다는 말씀이신가요? 2021년 여름에 화천대유 사무실 방문한 적 있다 이런 진술이 나왔다는 보도가 나와가지고요. 그럼 여러분들이 그 증거를 갖다 대세요. 그래서 제일 직접 당사자께 여쭤보는 거니까요. 가신 적 없으시면 없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유령이 갔으면 갔겠죠. 유령.
예, 네. 유령. 그 명함이 발견됐다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소명하실 건가요? 거기에 제 명함이 있다고요? 그랬다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저는 그 믿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김만배 씨와 만난 거는 2021년 그러니까 재작년 9월이 15년 또는 20년 만에 처음인 게 맞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러니까 그 기간은 서로 기억에 의존해서 얘기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 기간이 또 뭐 몇 년이나 그렇지만 장시간이었던 거고 9월 14일에 그러니까 9월 15일 만나기 전에 9월 14일 전화를 한 거죠. 9월 15일에 처음 만난 거죠. 그 장기간 동안 소통이 전혀 없다가. 그럼 이제 그 뉴스타파 기자와 이런 보도 시점 같은 걸 협의했지 않느냐 이런 의혹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뉴스타파의 용역을 제공하는 용역 관계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의 콘텐츠나 보도나 이런 뭐 종합적인 올라가는 내용에 대해서 영향력을 미치거나 편집진의 결정에 참여하거나 그런 적이 전혀 없어요. 그럼 녹음 파일만 제공했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언제 제공하신 거예요? 3월 4일이죠. 그 이후에는 그 보도 시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논의한 바 전혀 없으시단 말씀이세요? 그럼 제가 뉴스타파하고 맺은 용역관계의 범위를 벗어나는 일입니다. 그거는. 네. 그러면 이 인터뷰 관련해서 누군가에게 부탁을 받거나 특히 민주당 측 인사로부터 좀 부탁을 받거나 이런 부분 전혀 없나요? 여러분들 그걸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여러분들이 상상을 해서 지금 하는 질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질문을 드리는 거니까요. 가능성이요? 제로. 그리고 그 김만배 씨가 어제 출소하면서 녹음되는 사실 몰랐다. 이거는 뭐 신앙 선배가 나한테 사과해야 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사과해야 될 일이죠. 네. 그 공개한 녹취록 보니까 뭐 일부 부분에서 이거는 절대 나가면 안 돼라고 지칭해서 지목하는 부분이 있던데 그러면 이게 보도를 좀 염두에 두고 있었던 발언이라고 해석할 수는 없을까요? 그렇게 해석합니까? 이건 나가면 안 돼라는 것은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 보도가 되면 안 된다는 것뿐만이 아니고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면 안 된다 그런 뜻이에요. 저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했어요. 그러니까 네. 김만배 씨는 그 대화가 보도될 거라는 걸 전혀 모르고 한 말이었다는 말씀이신 거죠? 만약에 일단은 나가면 안 된다는 거니까 보도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예요. 근데 뉴스타파 녹취록이 전체가 다 그 당시에 공개가 된 게 아니라 일부만 약간 왜곡해서 보도가 됐다라고 지금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왜곡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 왜곡을 지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뭐 박길배 검사 얘기가 나왔는데 윤석열이 커피 타줬다 부분만 더 강조해서 보도가 됐다 이런 식으로 지금 네. 뉴스타파의 그 영상 그 녹음 파일을 보면 윤석열 검사가 커피를 타준 게 아니고 박길배 검사가 타준 걸로 그렇게 돼 있을 거요. 그 3월 6일 시점 보도에는 그 박길배 검사 부분이 땡땡 검사로 되어 있고 윤석열 부분이 강조돼서 보도가 됐다 이렇게 해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 해석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그 해석의 문제가 아니고 정확하게 들여다보면 그거는 명백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당시에 이제 김만배 씨랑 인터뷰를 할 때 이해하시기로 뭐 윤석열 커피 타줬다 이런 내용은 전혀 없었다고 이해를 하셨던 건가요? 보도 그 인터뷰 당시에. 저는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의미 부여를 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그리고 거기에는 박영수 특검이나 윤석열 검사가 등장하는구나. 그 정도만 생각합니다. 그럼 그걸 뉴스타파에서 보도할 때 어떤 부분을 발췌해서 쓰거나 이런 거는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으셨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그 녹취록을 보고 그냥 그 작성 기자가 그대로 발췌를 한 걸 뿐이지 뭐 전달만 했다 이렇게 보면 될까요? 제 의견을 물었어요. 어떤 의견을 물었나요? 몇 군데를 이렇게 한번 정해줬으면 좋겠다. 뭐 양이 너무 방대하니까. 예.
거기까지 이야기해요. 그래서 어떤 부분을 좀 짚어주실 거예요? 그거는 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사적인 대화였는데 녹취를 결심하셨던 이유 같은 것도 있으셨나요? 원체 어려운 사건이고, 그죠? 부동산 개발도 어렵거니와 그 사건 내용이 좀 파장이 커질 것 같은 예감도 드는 사건이니까, 그리고 또 부동산 개발도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해를 하려면은 그냥 듣고 그냥 흘리면 이게 내용을 이제 파악하기 어려우니까 정확하게 기록 차원에서 녹음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제가 생각을 했죠. 근데 이후에 공익적인 가치가 있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넘겼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용어는 제가 쓰지 않겠습니다. 어쨌든 그거는 상황이 많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대장동 사건에 대한 내용이 많이 또 진척이 됐고, 그런 점을 고려했습니다. 그 책 가격에 대해서 이제 어제 김만배 씨 출소하면서 예술적 가치가 있어서 그 정도 지불할 만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는데, 그 예전 기자회견 때도 말씀하시기는 했지만 그 가격이 일반의 시각에서 이해하기에 좀 과하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인터뷰에 대한 대가가 아니었냐 이런 분석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또 해주실 말씀 없을까요? 그러니까 책의 모양을 형식을 띈 책은 책인데 책의 모양을 띈 데이터베이스입니다. 거기에는 여러분들한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어떤 이야기나 스토리는 없고, 그러니까 그 촘촘한 지도만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인물에 대한 지도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제 그런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걸 감안하시면 됩니다. 그 정보를 1억 6천만 원에 팔았다고 보시는 건가요? 데이터베이스니까 그 데이터베이스는 한번 가지고 가면 그것을 복사한다든가 가공한다든가 해가지고 사용한 게 그냥 무궁무진하게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예요. 그러니까 자꾸 책값이 어떠냐는 거예요. 책의 형식을 띠지만 이것은 데이터베이스다. 그러면 그게 판권을 샀다는 김만배 씨의 주장과 일치하는 부분이 아니, 있는 건가요? 김만배 씨가 그걸 판권을 샀다고 말했는지 오늘 지금 제가 처음 듣는 겁니다. 예. 근데 그러면 어쨌거나 그 정보를 어떤 식으로든 가공하고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함께 넘겼다고 보신 거예요? 김만배 씨? 아닙니다. 그러면 책을 1억 6천만 원에 파신 게 맞잖아요. 아니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지 말고, 그리고 이걸 가지고 다시 가공하지 않는 그런 부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데이터베이스를 개인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아무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럼 다른 사람한테도 그 정도 가격에 파셨어요? 그거는 제가 여기서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 한 5천만 원 정도에 팔았다고 예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입니다. 그거 말고 남은 책도 있나요? 있습니다. 얼마나 있나요? 그거는 제가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그 남은 책도 이제 그 정도의 값을 매겨서 판매할 계획이신가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데이터베이스이기 때문에 그게 1억 5천만 원 이상을 받아야지, 이제 1억 5천만 원 이하로 받는 것은 제가 어떤 판단을 내서 이런 경우에 어떤 사용자의 어떤 형편이라든가 이런 걸 고려해서 제가 그걸 낮출 수는 있지만 원칙적으로는 1억 5천 이상을 받아야 되는 데이터베이스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좀 원론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검찰이 특별수사팀까지 꾸려서 대선 개입이다, 공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좀 여기에 대한 입장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진짜 언론인 출신이신데 그 시기에 김만배 씨에게 그런 금전 거래가 오가는 거에 대해서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안 해보셨나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 제가 어쨌든 용역 관계고, 저는 이제 말하자면 기자나 언론, 물론 다른 분들이 볼 때는 뉴스타파의 그 직책이 전문위원이든 뭐든 간에 뉴스타파 자체가 언론사기 때문에 언론인으로 보시겠지만, 저는 제가 하는 일은 뉴스타파의 용역을 제공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옛날과 같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좀 부족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런 점에서 치밀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반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도를
듣고 있는 분들한테는 특히 이제 후배 언론인들한테는 죄송합니다. 저희 여기까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